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1월호에 실려있는 논문 중에서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 중에서 총회, 그 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 등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논문 중에서 안전보장이사회만 따로 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는 각각의 국제연합의 각 조직들이 아주 자세히 또 권한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앞에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관계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6.25 전후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유엔의 조직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6.25 전후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형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총회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건의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결정한 사무의 집행을 그 분과위원회에 맡기고 총회,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휴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잠시도 휴회하는 일이 없이 줄곧 계속해 가지고 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안보이사회로 요약해서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보이사회는 마치 인간 신체의 심장과 같아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이사회는 이를테면 경찰 무장의 권한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창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국제연합 전체를 출동시킬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세계의 평화를 창란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전체를 출동시킬 권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원조를, 이때 원조는 이제 군사원조입니다. 군사원조, 기타 원조 다 포함한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조를 안보이사회에 요청하였을 때, 앞에 유엔 사무총장이 6.25가 발발한 그날 바로 총회와 안보리에 소집을 하고 안건을 올렸다. 이렇게 저번 영상에 얘기했었죠. 어쨌든 간에 안보이사회는 북한군에게 38선 이북으로 철수하기를 명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매 마침내 국제연합 회원국 전체에 대한민국을 후원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소련 블록, 이때 블록은 블락입니다. 블락. 그러니까 소련과 같은 편들 이런 뜻이죠. 소수의 소련 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즉시 여기에 응하여 군대를 출동하고 선박, 항공기, 무기, 탄약, 보건물자 등을 보내왔다. 이와 같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인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 나라가 일시에 분기하여 대한민국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북한 괴뢰들이 국제연합의 헌장을 무시하고 남한을 침략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일개 국가의 침략을 방지하고 구하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나라가 출동한 예는 일찍이 역사상 없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안보이사회의 세력과 국제연합의 승리를 넉넉히 알 수 있으며 한매의 지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한매의 지편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종이 뭉치를 세는 단위로 한 매, 두 매 이렇게 얘기했고, 지편이라는 것은 그냥 문서죠. 그러니까 그냥 한 다발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매의 지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국제연합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방언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스바너어, 로스아어, 그러니까 소련 말이죠. 5개 국어로서 어떤 대표가 한 가지 방언으로 발언을 하면 다른 4가지 방언으로 동시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방언을 이어폰으로 골라서 듣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이어폰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어폰이겠죠? 이어폰이 이 당시에 이어폰으로 표현됐다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거부권,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는 거부권 있잖아, 그죠? 거부권에 대해서 약술하련다. 본래 이것을 만든 동기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적어도 이 5나라의 전원 일치를 요구하자는 것이어서 이것은 실로 이 5대 강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소련에서는 이것을 극도로 남용해서 지금까지 이때가 이제 1952년이죠.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건 50회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소련은 거부권을 건 50회나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의 기원은 국제연맹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평화를 위해서라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국제연맹은 만장일치제였습니다. 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이 39개인가 49개인가 여하튼 그런데 만장일치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만장일치제는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나라가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모든 나라가 주권평등 원칙에 의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꼴이 되니까 어느 하나도 결정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국제연맹의 거부권을 이제 축소시켜서 강대국 5개국만 거부권을 갖도록 거부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게 바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입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이 책에는 작년 6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이 작성된 게 1952년이고 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이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6월 25일 또 27일에 소련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하였더라면 반드시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제연합의 한국 원조를 방해하였을 것인데, 천만다행히 소련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원조에 대한 중대 결의안이 모두 채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수를 깨달은 소련은 8월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순번 차례가 오자 다시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월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8월에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순번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참석해서 여러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거부권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수결로서 총회에 넘겨서 총회에서 가결하도록 하면 거부권의 행사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특정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업무가 진행이 안 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안을 다시 총회로 넘겨서 총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 논문에서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옵서버를 초청하여 그 나라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는 회의석에 착석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 6월 이래로 한국 문제가 토의될 때마다 한국 대표로서 장면 박사와 임병직 씨가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면은 우리가 이제 이공화국이라 해야 되나요? 그 이공화국 때 그 장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재작년 8월에 소련 대표가 회장을 볼 때에는, 그러니까 안보리 의장을 볼 때에는 종시, 요즘 우리는 내내 이렇게 얘기할 때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종시라고, 시종일관의 그 시종을 거꾸로 종시라고 했습니다. 종시 한국 대표를 불법하게도 초청하지 않아서 회의마다 말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썽이냐면 그것은 6월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토의되는 그러한 회의에서는 반드시 한국 대표를 참석시키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 소련 대표가 의장을 맡을 때는 한국의 옵서버 자격을 무시했다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하여지자 안보이사회는 즉시 행동을 개시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 2시에 레이커 석세서, 이 레이커 석세서라는 것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유엔의 건물 혹은 유엔의 건물이 있는 그 주변입니다. 이 레이커 석세서에서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인도 대표 떼네갈라우옹의, 떼네갈라우가 이름이고 그 옹,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뜻이죠. 떼네갈라우옹의 사회로 개회하였는데 그 발언편에는 국제연합의 사무처장, 요즘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 트리프 리시가 앉고 다른 10개 대표들은 ABC 순으로 착석을 했다. 요즘은 이제 안보리 회원이 상임이사국 5개하고 비상임이사국 10개, 이렇게 총 15개국으로 국가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의결되려면 9개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11개 국가가 안보리의 회원, 안보리 의원국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돼 있는데 700명을 수용하는 방청석은 10,000원이 되었고, 입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이어폰, 이어폰이죠. 이어폰 혹은 확성기,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보고 들었다. 그런데 당시 레이커 석세서 본부에서만 사용하는 이어폰이 5,000여 개나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뜨는 내용을 요약한 부분을 좀 눈썰미 있는 분이라면 레이커 석세서가 바로 앞에 요약한 그런 요약본하고 지금 떠 있는 이 레이커 석세서의 표기가 좀 다르다, 이상하다, 이것을 느꼈을 텐데,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 논문에서 서로 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952년 이제 사상이 9월 창간호되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회에 걸쳐서 발간이 되는데요. 그 하나의 논문 안에 동일한 용어가 서로 다른 표기법에 의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레이커 석세서라는 용어도 동일한 대상물이지만 논문에서 동일한 대상물을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날 회의에서 된 일은 너무나 잘 아는 역사의 한 토막이다. 개회 벽두의 주한 미국 대사 무초 씨의 보고를 낭독한 후 미국 대표 대리 어네스트 그로스 씨가 1945년 이후에
한국에서 생긴 모든 사건을 한 가지씩 분명히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미국 대표가 한 개의 결의안을 제출하며 다소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9대 0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면은 11개국 중에서 2개국 대표는 어찌 되었는가? 2개 나라가 어디 갔지?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안보이사회 회원국은 총 11개국입니다. 소련은 중국 대표, 이 당시 이때 중국 대표는 지금 얘기하는 중국이 아니에요. 이 당시 중국 유엔의 대표는 오늘날 대만입니다. 어쨌든 소련은 중국 대표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안보이사회를 보이콧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이 회의에 불참을 했다는 거고요. 또 소련의 앞제비 체코슬로바키아는 기권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미국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의해서 또는 국제연합 헌장에 씌어있는 그대로 침략의 희생이 되는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미국 공군 해군의 출동을 명하였고, 즉 이것이 안보이사회의 작용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디에서든지 이런 침략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지금 봤던 이런 순서로 안보이사회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52년 11월 호에 실려있는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 이 논문은 국제연합을 아주 잘 설명한 논문으로서 좀 와닿게 좀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적혀있는 그런 논문 같고, 또 우리가 국사책에서 봤던 그러한 사건들을 실제로 이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잘 적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글은 사상 편집부에서 작성이 됐는데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도 1952년 사상 11월호 다른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